지금 나는 무엇에 목말라 하는가? 지혜로운 생각과 말 한마디가 내 삶을 바꿉니다. 안녕하세요. 성령의 문화산책입니다. 오늘은 물속의 물고기도 목이 마르다라는 책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삶의 지혜를 짧고 명쾌한 말과 재미난 그림으로 되어 있어 읽는 이로 하여금 지루하지 않고 충분한 공감을 전해주는 매우 유익한 책으로서 제 영상을 접하는 시청자분들에게 적극 추천하고 싶은 책입니다. 꼭 구입하시어 삶의 지혜를 탐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자는 최윤규 님이시며 현재 카툰 경영연구소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삼성경제연구소 SERI CEO와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 등의 경영과 리더십, 변화와 혁신을 주제로 한 카툰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전문적으로 배운 적은 없지만 일상에서 놓치기 쉬운 삶의 다채로운 풍경과 깨달음을 재치있고 깊이 있게 그려내는 작가로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관점, 다르게 보는 힘, 그러니까 상상하라, 생각 창조 교과서 등 다수의 저서와 오디오북으로는 영화 음란스생으로 본 16가지 리더십, 생각의 도구 10 등이 있습니다. 출판사는 책 읽는 마을입니다. 이 책은 전체 5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 인생 그 숲을 바라보다. 2장, 생각의 장벽을 거두고 도전하라. 3장, 기회는 준비된 자의 것, 세상을 설득하라. 4장, 실천 없이 변화도 없다. 5장, 당신은 특별하다. 그럼 지금부터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 일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우선의 법칙. 빌 비숍은 어린 시절 집 근처 호수에서 돈을 받고 사람들을 실어 나르는 일을 하는 두 사람, 론과 밀턴을 보면서 자랐다. 낡아 빠진 보트와 불편한 서비스는 똑같았으나 한 가지 차이점이 있었다. 론은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했고 밀턴은 일주일에 이틀을 쉬었다. 론은 밀턴의 손님까지 차지하며 이틀 동안 더 많은 돈을 벌었다. 하지만 밀턴은 쉬는 이틀 동안 더 좋은 배를 만드는 작업을 했고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고민을 했다. 3년 후 밀턴은 새 보트로 사업을 독점했고 론은 일자리를 잃었다. 두 사람의 모습에서 교훈을 얻어 빌 비숍은 관계 우선의 법칙을 창안했으며 세계적인 비즈니스 전략가로 성장하였다. 휴대전화를 1시간도 꺼두지 못하고 쉴 새 없이 메일을 확인하는 당신은 쉼을 아는가? 부채 선풍기. 여름이 지난 8월 말이었다. 어느 지하철역에서 두 명의 잡상인을 보았다. 한 사람은 여름이 끝나가는 무렵이라 한 개 1,000원 받던 부채를 2개 1,000원에 팔고 있었다. 다른 한 사람은 여름 내내 사용했던 선풍기를 보관할 수 있는 커버를 한 개 2,000원에 팔고 있었다. 누가 더 많이 팔았을 것 같은가? 당신 생각이 맞았다. 고난의 꼴짜기. 산에는 정상과 꼴짜기가 있듯이 인생에도 정상과 꼴짜기가 있다. 고통, 고난의 꼴짜기에서 우리는 정상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배울 수 있다. 이보다 더 낮아질 수 없다는 이유가 생긴다. 시험을 피하지 말고 맞서 싸워야 한다. 무너진 자리에서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 고난은 당신을 강하게 만든다. 목마르다. 스님 한 분이 물속의 물고기가 목말라 한다는 말을 듣고 나는 웃는다고 했다. 때때로 우리는 바로 옆에 해결책을 놔두고 멀리 찾아 헤매곤 한다. 사람들은 누구나 각자 목말라 하는 것이 있다. 돈에 목말라 하는 사람은 돈으로, 사랑에 목말라 하는 사람은 사랑으로, 권력에 목말라 하는 사람은 권력으로 채워지게 되어 있다. 이때 한번 돌아보자. 지금 나는 무엇에 목말라 하는가? 과거라는 족쇄.
과거에 묶여 있지 마라. 과거의 경험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비전이 생긴다. 과거가 당신의 운명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라. 오늘 나의 행동을 바꿈으로써 미래를 바꿀 수 있다.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 비전. 리더는 직원들에게 열심히 회사의 미래와 비전을 설명한다. 그러나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이 열려있지 않으면 한낱 잔소리에 불과하다. 내가 먼저 비전에 동참해야 한다. 똥, 오줌이 물속에 들어가면 물을 오염시킨다. 같은 똥, 오줌이 흙 속에 들어가면 거름이 된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조직의 오염물입니까? 아니면 거름이 되는 사람입니까? 일 중독. 만약 당신이 일 중독이라면 해결 방법이 하나 있다. 당신의 시간 계획표에 운동과 가정생활도 끼워 넣어라. 그리고 일상 업무와 같은 수준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하라. 일상생활이 끝나고 저녁 8시부터는 자녀들과 함께, 밤 10시에는 아내와의 대화 스케줄을 끼워 넣으라고 하는 거네요. 모래 뿌리기. 아침밥을 할 때 쌀과 함께 모래를 한 주먹씩 넣는다면 어떻게 될까? 출근할 때 자동차 엔진에 모래 한 주먹씩을 넣는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 그날 하루는 종일토록 기분 나쁜 날로 기억될 것이다. 아침 출근 때 당신 가슴 속에 부정적 생각, 열등감, 좌절, 근심을 집어넣는 것은 모래를 엔진에 집어넣는 것과 같아. 모래를 넣고 안 넣고는 당신이 결정할 것이다. 난 단지 하루를 신나게 시작하고 싶다. 인생과 도미노. 인생은 도미노와 같다. 사는 동안에 생각의 흐름 하나만 바꾸면 인생 전체가 달라진다. 미래의 당신. 미래의 나를 만드는 것은 나 자신이다. 인생의 가치는 시간의 길이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의 사용 여하로 결정된다. 피트 드러크의 말을 되새기자,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이 일을 시작할까? 결정이 되었다면 주저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 미래의 당신과 만났을 때 웃을 수 있기를 바란다. 잃어버린 정신. 큰아들 녀석이 삼겹살에 비계가 많다고 가위로 잘라내고 밥을 먹었다. 삼겹살은 가위로 비계를 잘라내고 먹으면 되고, 몸에 낀 비계는 운동으로 빼면 되지만 정신에 낀 비계는 어떻게 해야 할까? 맹자는 사람이나 닭이나 개를 잃어버리면 그것을 찾을 생각은 해도 정신을 잃어버리면 그것을 찾을 생각조차 못한다. 학문의 도란 다른 것이 아니다. 정신을 찾는 것일 뿐이다 라고 했다. 잃어버린 열정이 있는가? 의지가 있는가? 자신감을 길거리에서 떨어뜨리지는 않았는가? 먼저 그것부터 찾으러 떠나자. 자기 이미지. 부정의 이미지가 아니라 긍정의 이미지가 떠오르는 사람이 되라. 당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자기가 내뱉은 말 한마디가 남 앞에 자신의 초상화를 그려놓는 것이다. 사람들은 그가 하는 말로써 그를 판단한다. 고난과 시련의 찌꺼기. 사업이 힘들어서 교통비도 부족할 때가 있었다. 돈이 없어 점심을 굶었다. 그날 저녁 난 모처럼 진한 똥을 누웠다. 영양가를 쏙 뺀 찌꺼기만 나왔다. 예고 없이 다가오는 고난과 시련들은 나에게서 찌꺼기를 제거하고 알짜배기만 남겨놓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도 있다. 가치관을 재정립해주고 나를 도와줄 사람들을 발견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해준다. 시련과 역경을 자랑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내 인생의 일부. 1932년 미국 뉴저지주에서 사생아로 태어났다. 미시건주의 한 부부에게 입양되었으나 5세 때 양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양할머니 밑에서 자랐다.
트레일러와 소형 아파트에서 어린 시절을 불우하게 보냈다. 12세 때부터 종일 식당에서 일했고 15세 때에는 고등학교를 중퇴했다. 그의 인생에서 성공했다고 할 만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데이브 토머스는 이에 굴하지 않고 전 세계 1만 개의 체인점을 거느린 웬디스 햄버거의 창업주가 되었다. 심장이 병들었다고 떼어버릴 수는 없다. 팔이 아프다고 해서 잘라버릴 수는 없다. 심장이나 팔이 내 몸의 일부이듯이 고통, 근심, 절망, 실패 또한 내 인생의 일부이다. 고객의 기쁨.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왔더니 큰아들 연호가 기다렸다는 듯이 질문을 한다. 아빠, 모르는 사람에게 월급이 얼마냐고 물으면 안 돼요? 그럼 안 되지. 그건 실례야. 왜 안 되죠? 궁금한 건 물어보라고 그랬잖아요. 이랜더 박성수 회장에게 어린 자녀가 질문을 했다. 아빠,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너무 쉬운 건데, 알고 나면 실망할 텐데, 그래도 가르쳐 주세요. 1,000원을 내고 물건을 샀는데 네가 얻은 것이 2,000원의 만족감을 느꼈다면 어떻게 행동할 것 같으니? 막 자랑하고 소문내고 다니겠죠. 바로 그거란다. 돈 벌 생각하지 말고 고객의 기쁨을 위해 행동하면 돈도 저절로 벌리고 사업도 저절로 되는 거란다. 내가 만드는 제품의 가격보다 그것을 사서 사용하는 가치가 더 크게 느껴지게 하라. 기업은 고객의 필요를 채워줄 때 성장한다. 이상으로 책 내용 중 아주 작은 일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쉬우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많은 지혜를 제공해주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지식과 지혜를 가져야 함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습득하고 터득하는 데는 결코 쉽지 않은 게 우리들의 삶입니다. 물속에 있는 물고기처럼 우리도 항상 지혜에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구입하시어 읽어보시게 되면 지혜의 목마름으로 인한 갈증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이로써 물속의 물고기도 목이 마르다의 리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항상 조심하시어 건강한 시간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격려와 칭찬입니다. 감사합니다.